임진왜란 최후의 해전입니다. 노량해전.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량해전은 1598년 11월 18일부터 17일 사이에 벌어진 해전입니다. 구호금도 독동포구, 포구에는 수많은 볕단이 쌓여있다. 볕단은 포구뿐이 아니라 바닷가 백사장에도 주변 심리 안에는 수많은 볕단이 쌓여있다. 멀리서 보면 볕단으로 쌓은 성과 같다. 가을 추수가 끝난 벌판에서 볕이 모두 거두어들여 군사들뿐이 아니라 인근 백성들까지 모두 모여서 사람 키만한 볕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볕단을 묶고 있는 부녀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그녀들은 이 볕단이 무엇에 쓸 것인가를 안다. 나의 남편, 나의 동생, 나의 오라비들은 이 볕단을 안고 적들과 싸울 것이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적의 배들은 조선의 판옥선에 비하여 크기도 작고 높이도 낮다. 우리 함선에서 적의 배에 이 볕단을 수없이 집어던져 불화살을 쏘아 불을 붙여 적선을 모두 태울 때까지 비가 오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순천에 있는 적의 주력은 철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조선 강토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저희 나라로 도망가려고 한다. 단 한 척의 배도 단 한 명의 적군도 돌아가지 못하고 모두 수장시켜 나라의 치욕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적이 철수할 날짜를 알 수 없으니 적의 움직임을 살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정탐의 보고에 의하면 요즘은 배에 모든 물건을 계속 싣고 있으며 군사들도 모두 승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며칠 내로 출항할 것이다. 우리는 순천의 적이 빠져나올 광양만으로 가서 기다려야 한다. 1598년 동짓달 나의 함대는 다시 독동수용을 떠났다. 내 모든 병력과 군량과 화약과 모든 볏집을 배에 실었다. 고금도 수용에는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수용을 닫았다. 아마도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전투가 끝난 후 다음번 수용은 경상도 어느 포구가 될 것이다. 닻을 올려라. 광양만으로 간다. 나의 함대 100척은 선두에 서고 진린의 함대 200척은 우리 뒤를 따르게 했다. 광양만 어귀를 틀어막고 3일을 기다렸으나 적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남해의 적들과 교신이 되지 않은 모양이다. 그들은 약속을 정한 후 수백 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들이 합쳐지지 못하게 하고 각각 각계 격파를 해야 한다. 3일째 새벽 광양만 안쪽에서 적의 쾌속선 한 척이 명의 함대로 들어갔다는 정탐의 보고를 받았다. 나는 즉시 명의 함대로 진린 제독을 찾아갔다. 적의 쾌속선 한 척이 다녀갔다지요? 나는 물었다. 통제사는 우리 함대를 감시합니까? 그래요, 다녀갔어요. 진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뭘 합니까? 나는 또다시 물었다. 통제사, 어차피 그들은 돌아갈 것이요. 더 이상 조선에 피해를 줄 것도 아닌데 돌아가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수급 2,000개를 준다고 하였소. 나도 여기까지 온 이상 공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이자를 베어야 하나?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이자를 벤다면 명뿐 아니라 조선 조정도 모두 나를 적으로 삼을 것이고 그때는 명과 조선 전체를 적으로 맞아야 할 것이다. 이번 싸움에서 얻는 적의 수급은 모두 장군께 드리리다. 한마디 하고는 나의 배로 돌아왔다. 고니씨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부하의 수급 2,000개를 잘라서 진린에게 줄 수도 있는 자이다. 아니면 조선의 포로 2,000을 죽여서 수급을 진린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 그것보다 준다고 약속만 하고는 일본으로 달아날 것이다. 그날 밤 순천의 뒷산에 봉화가 올랐다. 아니 봉화가 아니라 산 전체를 태우는 산불이었다. 남해의 외적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에 답하듯 남해 섬에서도 산불이 불타고 있었다. 순천의 적과 남해의 적이 동시에 발진하기 시작했다. 나는 광양만에서 순천의 적과 남해의 적을 동시에 맞을 수는 없다. 앞뒤로 포위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함대를 노량으로 옮겨야 한다. 이곳에서 전방위로 맞아야 한다. 노량으로 진을 옮기자마자 검은 깃발의 선단이 서쪽 수평선을 넘어왔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다. 광양만을 떠난 순천의 적들이었다. 남쪽 수평선에 붉은 깃발이 무수히 나타났다. 남해도에서 발진한 적들이었다. 이번에는 흰 깃발의 선단이 수평선 위에 나타났다. 사천의 적들이었다. 적들은 거대한 반월진을 치고 우리 함대를 포위하고 있었다. 나는 대장선 갑판에 무릎 꿇고 빌었다. 이제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이 원수를 갚게 하소서. 적들은 다가왔다. 나는 불화살을 올렸다. 불화살은 전선에서 전선으로 이어졌다. 격군장들이 힘차게 북을 올렸다. 먼 거리의 적에게 한 표를 쏘았다. 적선은 가까이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온 적선으로 수없이 볏단을 집어던지고 볏단마다 불화살을 쏘았다. 바짝 마른 볏단은 순식간에 불타올라 적선을 삼키고 있었다. 수없이 포탄이 터지고 조종탄은 수없이 날르고 불화살이 날르고 볏집은 수많은 적선을 불태웠다. 이렇게 기나긴 하루가 흘렀다. 바다는 온통 쓰레기와 사체로 뒤덮였다. 적선 100여 척이 관음포로 달아났다. 관음포는 퇴로가 없는 물목이다. 적은 다급한 김에 항로를 잘못 잡은 것이다. 가자 관음포로. 나는 명령했다. 적들은 무더기로 조총을 쏘아댔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옆에 있던 송이립이 방패로 앞을 가렸다. 나는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지금 싸움이 급하다. 내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송이립은 갑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북을 올렸다. 싸움터를 빠져나가 먼 바다로 달아나는 적선 몇 척이 보였다. 나는 편안했다. 졸음이 다가왔다. 세상은 조용해지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 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은 막을 내린다. 김은의 칼의 노래에서 노량 부분을 참조하였습니다. 이 해전에서 외의 선박 200여 척이 침몰하고 100여 척의 이순신 함대에 납포되었으며 이순신 장군 이외에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간 군수 방동영 등이 전사하였으며 명나라 장수 등자룡이 전사하였으며 외의 장수 군의시 육기나가는 전투 초기 일찌감치 달아나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요코히라 다케시게, 이케베 사다마사 등이 사망하였습니다.